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말서 정다입니다. 자, 옥추보경 천경에 대한 강의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옥추봉의 천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도 지금부터 1강부터 18번째 강의까지 내용을 쭉 이어서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옥추보경 천경에 대한 강의가 1강에서 18편으로 구성이 돼서 제가 자세하게 뜻풀을 해놨고요. 또 혹시 옥추보경이라는 것이 우리 무속인들은 도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옥추보경의 전문을 한문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5권짜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구입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옥추보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내용처럼 귀신의 뼈를 녹이는 경이 아니고요. 옥추보경은 지금 현재 제가 18가지 강의를 통해서 천경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옥추보경이라는 책은 조선조 최초의 15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조시대에 발간된 책부터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전의 판본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판본으로 되는 이 조성호 선생님이 편집한 옥추보경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천경이라고 되어 있는 정경이라고 그랬죠. 정경. 옥추보경은 기본적으로 천경, 지경, 인경, 그 다음에 법내용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제목에 나오는 옥추보경의 첫 번째 대목에, 옥추보경의 첫 번째 대목에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 설 옥추보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이라는 말은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께서 말씀하신 옥추보경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천존언이라고, 천존께서 말씀하신이라는 대목은 4장부터 해서 9장까지 이어져 있고요. 이 4장 이전에 1장, 제1장과 제2장, 3장은 천존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정리한 내용인데, 이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늘의 모습과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께서 설교 설법을 하시는 그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 거라죠. 그래서 그 제1장은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의 뇌성이라는 의미가 무엇냐 해서 뇌자장이라고 쓰게 되죠. 뇌자장. 그래서 뇌자장의 첫 대목은 이시의 구천응원 내성보, 이때 구천응원 내성보 천존께서 구천응원을 뇌성이라고 해요. 뇌성. 그래서 결코 저 하늘에 어떤 인간의 모습과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레소리 같은 존재, 빛 같은 존재가 신이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제1장에서 신의 모습이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우리가 TV에서 보나 영화에서 보나 여러분들 탱화나 신상에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한 양반이 신의 모습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대가리 속 생각에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고, 그래도 이 책을 쓴 사람이 첫 장에서 뇌성보와 천존이라는 의미는 뇌라는 글씨에 있다. 뇌라는 글씨. 뇌라는 것은 구천을 아우러서 우레소리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때 저 하늘에서 우레소리처럼 들려오는 것이 신의 모습이다. 그런데 2장부터는 이 신의 모습을 여러분이나 나 같은 인간에게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의 모습을 먼저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옥청천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라는 말은 여기 계시다 이라는 말이고, 옥청이라는 말은 저 맑고 맑은 하늘의 빛을 옥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옥빛이라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계시면서 누가 구천홍원 내성보천정께서 저 맑고 맑은 옥빛 하늘에 거기 계시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2장의 중요한 내용은 울섬이라 지강과 자극국밀 지방을 하셔서라는 말인데, 이 모양이 지금 구천홍원 내성보천조님께서 여러분이나 나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 형상을 하고, 저 하늘에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복궁 같은 궁궐 안에, 그 다음에 서울 도성안의 모습을, 그래서 빽빽하게 관청이 모여있고 골목이 여기저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네온 사인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빌딩들이 막 들어서 있고,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시내의 장면같이 이 왕궁이 있는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거주하는 제하시는 하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때 이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정전이라고 경북궁에 가면 보셨죠? 아니면 TV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님이 아침 조회를 하시든지 대신들, 신하들 앞에 세워놓고 여기 용상이라죠. 용상에 앉으셔가지고, 여기 뒤에는 1월 5학도가 이렇게 있겠죠. 1월 5학도가. 이 용상에 앉으셔서 대신들과 함께 아침 조회를 하는 장면을 그려놨는데, 여기에 천종께서 등장하시는 장면, 그래서 용이 그려진 깃발을 나부끼면서 수레를 타고 올 때, 그때 채녀 선조가 산하선유하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식장에 신랑 신부가 딱 들어갈 때 화동들이 꽃을 뿌리는 모양, 그리고 구천홍원 내성보천전이 이렇게 아침 조회 시간에 근정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선녀들이 나와가지고 꽃을 뿌리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옥청천중장은 서울 시내의 모습과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을 그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장은 뇌사계백장이라 하는데, 뇌사계백장, 뇌사라는 거는 뇌문의 스승이다. 저 우레소리가 나는 곳이, 우레소리가 천존의 형상이고 천존의 본래 모습인데, 그 우레소리의 스승 같은 양반이 계백장이라는, 아주 진솔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거, 진솔하게. 그래서 이 뇌사계백장의 특징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아침 조회 시간에 대신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쭉 날아서서. 그럼 여기서는 영의정, 자의정, 청일품, 청이품 이렇게 쭉 날아서, 옛날로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예조 판서, 병조 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뇌사호응께서, 뇌사호응이라는 거는 이 호응이라 그래요. 호응, 뇌사는 호응. 아주 밝은 노인네라고 해서 이 호응이라서 이 원로 대신을 말하는데, 이 뇌사호응께서 월반이출, 어선준중 월반이출, 수많은 신선들 가운데에서 월반이출 탁 혼자서 튀어나오면서 부시장내 상백언천정부래요. 부시장내라는 거는 이게 중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임금님 앞에 신하가 가면은 옷자락을 탁 걷어치는 거 있잖아요. 탁 옷자락을 걷어치면 무릎을 딱 꿇고 하는 걸 부시장내라 그래요. 그래서 상백언천존, 저 천존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드릴다 이렇게 그때 내성보천종께서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대하신 천조님이셔, 이러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편은, 그래서 이 4편부터는 천종께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천존언으로 시작한다. 천존언으로 시작하는데,
이 천존언으로 시작을 하는 이 대목이 말하자면은 옥추보경의 내용이라 이거죠. 옥추보경의. 그런데 이 내용이 가만히 보면은 곳곳에 이 지금 전체 1장에서 9장까지를 말하는 것이 옥추보경이 아니고, 이거 말고 원본의 옥추보경이 따로 있어서 이 옥추보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주는 내용이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는 이 옥추보경을 읽는 우리 법사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법사가 됐든 도사가 됐든 이 옥추보경을 읽어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신 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럼 제 1장 2장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을 해서 읽어볼게요. 이때 9개 하늘 등을 아우르는 가장 으뜸가는 하늘에 주재하는 으뜸가는 천존이신 우레를 부리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레와 같이 다스리는 천존께서 제 옥청천준장 제2장을 보면은 제2장의 내용은 무릇 푸른 옥빛에 거하는 한 옥청천중이 천존께서 푸른 옥빛의 하늘에 계시며 시방색의 하늘과 여러 제천 천궁과 더불어 깊고 깊은 구중궁거리의 옥빛이 허허로운 전각들이 모여있는 울창한 듯 빽빽한 듯 그물처럼 펼쳐져 있고 번화한 여러 관청들과 자줏빛이 극에 다다른 듯 빽빽하며 얽힌 무수한 방들을 둘러보시며 깊고 깊고 심오한 변화가 담긴 책들을 살피시고 점검하며 새벽의 미미한 밝음과 같이 샘세한 생각을 발동하시는 서책들을 살피시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가까이하고 깊고 깊은 중대한 눈을 세밀히 하시니 배석한 여러 신하가 최후에 모시는 좌우로 늘어서서 조심스럽게 천존의 뒤를 따르더라. 연회석에 자리에 앉으시며 편하게 쉬는 모습, 깊고 밝은 구절을 낭낭한 소리로 읽으시며 권하니 깊은 듯 얼찌리며 따라하며 허공중을 따라다닌 뒤를 따르더라. 비단결 같은 여인골과 아름다운 선녀들이 꽃을 흩뿌리는 선녀들에게 둘러차인 채 서로 모두 규류하듯 끌어당길 듯 거느리며 빛짓풋 궁궐의 흥고한 마당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물에 지은 신선들이 앞을 인도하더니 어느 누구하라 할 것 없이 예절과 격식과 위엄을 갖추고 쌍용이 그려진 깃발이 달린 봉황새가 그려진 수레를 타시고 넓고 넓은 하늘의 허공중을 빠르게 흩날리듯 날아다니시다가 깨끗한 옥돌과 칠보로 단장한 여러 개의 칠보층대 나란히 함께 무리지어 모이시더라. 이렇게 해서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존께서 이 근정전에 당도하시는 모습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왜 읽냐 이거야. 이거 읽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뼈를 놓겠어. 그 다음에는 뇌사계백장. 뇌사호응께서 천존께 진솔한 마음가짐으로 엽주는 이때 백발의 늙은 우레와 같이 치엄하신 스승님인 뇌사호응께서 신선의 무리 가운데 판열을 뛰어넘고 나와 천존의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여 예를 갖춘 다음에 서둘러 일어나 자세를 바로 무릎을 꿇고 천존을 향해 말씀드리기를, 천존께서는 참으로 지대하시며 정말 크게 성스러우시며 모든 우리들의 실체적 부모이시며 또한 모든 영혼의 스승이시 되시니 문 열어 하늘의 모든 천존이 진실로 감복하여 천존을 배움나니 마침내 천존이 이들을 친히 둘러보시며 천존께서는 보배로운 서책을 열람하시고 보배 같은 서책을 살피고 생각하셔 그 중에서도 비밀스럽고 신비로워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내용을, 깊이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천존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오직 옥소 옥빛 저 하늘에서만 36천을 다리고 내원 중사를 마치고 관청과 동서에 있는 화려한 건물들과 하늘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전각들을 다 다스리며 4분의 관청과 6분의 신하들을 거느리며 무릇
각각 분야를 맡아보게 하고 각각의 무리와 무리를 구분지어 나누시고 올해로 하여금 비를 총괄하게 다스리니 하늘이 삼계의 모든 부분에 임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천존의 모습이신데 천존께서 지극히 높고 귀하심에도 친히 정사를 맡아보심에 저희들같이 미미한 존재들에게라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뜻을 받아들이고 취할 수 있는지를 그 답을 전해드리길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뇌사계백장은 특히 뇌사호응이라는 분이 천존에게 설법을 요구하는 장면인데, 이 뇌사계백장을 보면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저 경복궁 조선왕조의 어떤 관청 책에 사부 6원이 있다면은 유의조 판서 6조 대신이 있고 사업무 사관원이 있고 이 3사 6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사부 6원이나 동서 좌대가 있고 뭐 이렇게 뭐 관청의 모습과 서울시내 모습과 궁궐의 모습을 그냥 그려놓고 거기를 구천홍원 내성보천이 총괄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궁궐의 모습을 그냥 생각하면 돼. 근데 궁궐의 모습을 그냥 그리면은 이걸로 뭐 어쨌다고 이랬다고 이게 귀신의 뼈가 녹냐고, 선녀 가서 꽃 뿌린다고 귀신의 녹냐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경문의 내용이야. 이거는 이 경문의 내용이 무슨 경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하늘에 있는 궁전의 모습을 인간 세계에 있는 궁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냥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상상으로 이 책을 쓴 어떤 사람이 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말씀하신 게 물론 그래서 여기까지는 천존언이라는 말이 안 붙고 4장부터 천존언이라는 말이 붙어서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1장, 2장, 3장은 그냥 천존이 계시고 여러분이 그냥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서울시내가 있고 이거를 그냥 책으로 써놨다고 생각해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해서 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뭐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 출마해서 청와대에 딱 입성을 했는데 청와대의 모습을 보니까 서울시내는 막 빌딩들도 많고 네온사인도 가득하고 청와대에는 막 서고가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뭐 정부 부처가 중앙청도 있고 뭐 무슨 내무부 뭐 이렇게 있어. 그 내관료를 주고 하는데 아침에 지금 회의를 하러 탁 나가는데 그저 리무진을 차고 탁 들어서니까 그냥 선녀들이 그냥 그 비서 수행 비서들이 앞을 졸졸 따르고 뒤를 따르면서 꽃을 뿌리더라. 이 얘기를 굳이 이거 써야 되냐고 이게 굳이. 그러면은 이거는 옥치복용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옥치복용이. 이거는 구천홍원 내성보천이 야 내가 지금 있는 하늘은 이렇고 나는 아침에 출근하니까 막 선녀들이 꽃도 뿌린다. 근데 내가 있는 하늘은 차 빌딩도 많고 막 이렇다. 근데 아침에 내가 나가면은 저 원로 대신 신선 중에 하나 똑똑한 저 양반이 뇌성이라 늙으니까 아침에 나한테 천존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니까 우리에게 설법을 좀 해주시 이러더라. 천존께서 이랬겠냐고. 이래서 뻥이라는 거야. 이래서 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종합편이지만 1장, 2장, 3장은 하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부터 천존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천존께서 뭐라고 했는지 핵심 포인트만 한번 다음 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보사 정대입니다.